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아마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1시 반부터 진행이 됐으니까요. 3시간 반 이상으로 아마 영장 심사가 됐던 모양인데요. 조인선 전 장관이 저 많은 기자들 속에서 보이시나요? 지금 많은 취재진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화면에선 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 가운데 하얀 목도리를 두른 조인선 전 장관이 이제 서울구치소를 향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대기 장소로 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없는 조윤선 장관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구치소로 가는 차 안으로 몸을 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 착잡하겠습니다. 그렇죠. 얼굴도 아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초췌한 듯 보이던데요. 조윤선 장관이 의원 시절이나 장관 시절이나 뭐 정부 속 시절이나 어쨌든 기자 앞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미소를 띠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네. 오늘 보니까 말씀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저번 스타일을 봐서는 대변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는 수고하십니다 정도 또는 뭐 무리를 비해서 죄송합니다 정도는 할 법도 한데 네. 오늘은 시정일관 굳게 입을 다물고요. 지금도 보면 거의 시선이 기자들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오전만 해도 기자들을 좀 바라보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로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조윤선 장관이 상당히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사실 좀 치욕스러울 겁니다. 구치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수의를 입어야 하는 이 입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그 과정까지 세세하게 따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그렇다면 지금 조윤선 장관은 태어나서 아마 엘리트 코스만 걸으신 분인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데 국민 감정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특검에서 무려 김기춘 전 실장보다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영장 실질 심사도 바로 시작이 됐다면 30분 이상을 더 김기춘 전 실장보다 법률 다툼을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아무래도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할 때 이제 블랙리스트가 이제 작성되고 지시됐다라는 그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은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였다라고 보여지고 이재용 회장 부회장도 굉장히 어제 네. 새벽에 기각이 결정됐잖아요. 네, 오늘 네. 아마 이것도 밤늦게 내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청문회 때 결국은 끝까지 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그 추궁에 결국은 자백 아닌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전혀 말을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스로가 예,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법조인 아니, 출신 두 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한 거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조윤선 장관의 정무수석을 간 것이 2014년 6월인데 처음 만들어진 건 박준호 정무수석 때거든요. 2010 네. 한 달 전에. 그래서 본인은 계속 몰랐고 본인의 변소는 그 당시에 국회가 바쁘고 해서 거기 뛰어들고 여기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알면서 내버려뒀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게 정부 반대하는 쪽에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도덕적 비난을 받다면 과연 그것이 법률적으로 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지금 3시간 반 동안 특히 사실관계에 관해서 검찰 측하고 특검 측하고 치열한 그 논쟁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조윤선 장관을 태운 차량이 지금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다문 채 취재진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머문 구치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만감이 교차하는 8시간, 10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해창 퀴즈로 1998년에 화려하게 입문을 해서 네. 대변인을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또 후보의 또 밀착 수행을 하면서 또 사랑을 받아서 총애를 받아서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고위공직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물론 그전에도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또 사시가 되고 굉장히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분인데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 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그 장관직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제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장관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그럼 재판이 유죄 확정될 때까지 장관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빨리 사퇴를 하고 그리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재판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체부에 차관도 있고 국장도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현직 장관이 저 배지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 구치소에 면회 가서 그럼 결재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후의 사태를 생각하더라도 조 장관이 지금 저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윤리적인 의미에서 이제 사퇴를 하느냐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실제로 이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장관직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김경수 이대학장도 구속영장에 발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에도 중요한 사건이고 국정농단에 상당히 그 핵심적인 의혹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니까 좀 선처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바래서 장관직을 던진 것 같지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뭐 다른 뭐 원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조윤선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그 일간지에서 보도된 그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다이빙벨이라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이 다큐멘터리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둘러싸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라. 그리고 또 그걸 관련해서 이 지금 그 정경련의 그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버이연합회를 통해서 또 시위를 하게 만들었다. 네. 그런 보도를 보고 저는 사실 좀 경악했거든요. 네. 이 조윤선 장관이 그 누구보다도 사실 그 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졌어도 문화가 답이다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그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다이빙벨 같은 그런 영화들 이런 네. 여러 가지 표현의 가치 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려 있는 그런 그 예술적 작품에 대해서도 이 그냥 예산의 지원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그 관제 시위를 이 핵체결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마 아마 이 지금 그 구속영장에 그런 부분이 적시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제 그 보도가 된 부분 갖고 상당한 다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아마 그 조윤선 장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문화를 사랑하고 이 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왔던 변호사 입장에서 본인이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는 이 지금 죄를 이 시인하지 않으려고 상당하게 이 법리를 놔둬놓고 공방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이 영장 전담 판사의 이 그 결과가 네.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구치소에 대기하면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아니면 조윤선 장관이나 이곳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치소에서 지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험한 물론 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오늘 새벽에 나오긴 했지만 네. 경험했던 그 풍경은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VIP 대접을 받았음에도 자 1.9평 크기의 방에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안에는 1인용 책상과 밥상이 있고 접는 매트리스와 TV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10시간인데 고민하겠죠. 그리고 밥이 아까 뭐 1,440원짜리가 나왔다는데 물론 먹지는 않았겠지만 그것 말고는 먹을 게 없고요. 어제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오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점심을 굶었습니다. 저녁도 거의 못 먹었는데 네. 먹었다면 청소 이거 이 뒤치다거리 설거지는 또 본인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과정을 갖다가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도 똑같이 걸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저는 사실 뭐 언론에서 많이 화제됐던 거는 그겁니다. 신문만 났던 이재용 부회장이 나올 때 그 종이 백이 있었습니다. 종이 네네.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아, 바로 저 화면에 보이는 저 하얀 쇼핑백처럼 저 보이는 종이 가방인가요? 그렇죠. 저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에 대해서 뭐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책이 들었을 것이다, 옷이 들었을 것이다, 뭐 등등인데 그 한 종편에서 이제 마지막에 확인한 거로는 저 안에는 서류도 들었을 거지만 아무래도 세면 도구하고 뭐 담요 같은 게 들어있지 않냐 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담요 들어가기는 조금 예, 알 그렇지 수는 없지만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네네. 저 안에 또 누구는 약을 넣었다는데 어쨌든 뭔가 많이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류 같은 게 들어갔을 수는 있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이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서류는 좀 들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세면도구는 뭐 넣어줬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이. 네. 그렇다면 똑같은 과정을 조윤선 장관과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받는 건데 더 안 좋은 케이스는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면 네. 저기서 이제 못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김기춘 전 실장은 정말 대단하다고 본 게 저분은 어쨌든 간에 모든
사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인데 안경 잘못 쓰고 왔다가 2, 3일 동안 안경 없이 지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준비 안 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 안에 고생도 고생이지만 저분들이 일생을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지게 되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명세 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네. 그 당시에 그 총장 할 때 이제 외치던 말이 실력과 도덕률로 무장해라. 검사들에게 외치던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평소에 외쳐왔던 것도 전혀 다르고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그야말로 인생의 막바지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열심히 하고 다 어디 가서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착한 학생으로 자랐고 그다음에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왔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구속돼서 형을 살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대를 이어 또 충성했던 실장 아니겠습니까? 운명의 갈림길에 선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을 봤는데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아마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1시 반부터 진행이 됐으니까요. 3시간 반 이상으로 아마 영장 심사가 됐던 모양인데요. 조윤선 전 장관이 저 많은 기자들 속에서 보이시나요? 지금 많은 취재진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화면에선 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 가운데 하얀 목도리를 두른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서울구치소를 향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대기 장소로 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장관이 상당히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사실 좀 치욕스러울 겁니다. 구치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휴일을 입어야 하는 이 입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그 과정까지 세세하게 따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그렇다면 지금 조윤선 장관은 태어나서 아마 엘리트 코스만 걸으신 분인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좀 위로라고 드리고 싶은데 국민 감정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에서 무려 김기춘 전 실장보다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영장실질심사도 바로 시작이 됐다면 30분 이상을 더 김기춘 전 실장보다 법률 다툼을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아무래도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할 때 이제 블랙리스트가 이제 작성되고 지시됐다라는 그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은 네. 아마 단 한마디의 말이 없는 조윤선 장관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구치소로 가는 차 안으로 몸을 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 착잡하겠습니다. 그렇죠. 얼굴도 아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초췌한 듯 보이던데요. 조윤선 장관이 의원 시절이나 장관 시절이나 뭐 정부 수석 시절이나 어쨌든 기자 앞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미소를 띠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네. 오늘 보니까 말씀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저번 스타일을 봐서는 대변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는 수고하십니다 정도 또는 뭐 무리를 비해서 죄송합니다 정도는 할 법도 한데 네. 오늘은 시정일관 굳게 입을 다물고요. 지금도 보면 거의 시선이 기자들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오전만 해도 기자들을 좀 바라보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로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조윤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였다라고 보여지고 이재용 회장 부회장도 굉장히 새벽에 어제 네. 새벽에 기각이 결정됐잖아요. 네, 오늘 네. 아마 이것도 밤늦게 내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청문회 때 결국은 끝까지 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그 추궁에 결국은 자백 아닌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전혀 말을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스로가 예,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법조인 아니, 출신 두 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한 거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조윤선 장관의 정무수석을 간 것이 2014년 6월인데 처음 만들어진 건 박준호 정무수석 때거든요. 2010 네. 한 달 전에. 그래서 본인은 계속 몰랐고 본인의 변소는 그 당시에 국회가 바쁘고 해서 거기 뛰어들고 여기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알면서 내버려뒀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게 정부 반대하는 쪽에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도덕적 비난을 받다면 과연 그것이 법률적으로
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지금 3시간 반 동안 특히 사실관계에 관해서 검찰 측하고 특검 측하고 치열한 그 논쟁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조윤선 장관을 태운 차량이 지금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다문